안녕하세요. 이 차 기본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하면 2차 강의 중에서 이론 강의가 지금 하는 기본 강의, 그리고 작년에 이거는 해놨습니다. 실강은 작년에 끝났고 온라인만 변리사스쿨 가시면 있는데 판례 심화 강의, 그리고 사례 강의, 이것도 이거는 문제풀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변리사스쿨의 온라인 강의로만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사례 강의, 기출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GS. GS는 기초 GS하고 실전 GS가 있습니다. 사례 강의도 실강은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실강의 했고 변리사스쿨 가시면은 온라인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기출 강의는 본 기본 강의 끝나면은 바로 다음 달에 이어서 할 겁니다. 기본 강의는 우리 1차 때 법하고 판례를 배웠었는데 답안지 2차 답안지 쓰다 보면은 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답안지 이렇게 쓰는 건데 1번 문제 요지, 나중에 변리사 되셔도 이런 식으로 업무하게 됩니다. 현재 뭔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줘요. 문제에서. 뭐 인생도 그렇고요. 이게 좀 문제다. 그럼 그거의 핵심 쟁점을 잡는 거야. 나중에 이제 책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죠. 갑하고 을하고 공동 추론을 했어. 갑이 심사 청구를 했어. 이게 특허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하면은 핵심 쟁점이 대표자가 있는지 또는 제외자인지 요거 보는 거거든요. 그걸 문제 요지라 그래. 현재 해결해야 될 쟁점. 간단히 치고, 그 다음에 의라는 목차를 씁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관련된 제도가 등장을 해요. 그 제도에 대해서 포괄적 입법 취지 이런 걸 묻습니다. 논리학이라는 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꼬리 물기. 최종 결론을 짓기 전에 예로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과 따라서로 논리 확장을 할 때 이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 따라서의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을 주는 게 최종 결론과 관련된 절차나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를 명분으로 쓰기 참 좋습니다. 그게 의에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정해진 그 기준, 판단 기준.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공동 추론했을 때는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만 할 수 있는데 갑이 대표자인지를 한번 보는 거고, 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 만약에 대표자가 없으면 각자 대표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와 관련된 판단 기준. 그 다음에 제외자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외자인지 보고, 만약에 제외자라면 특허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 요거 이 법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 얘는 법조문 그 자체, 얘는 그 법조문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이라고 해서 법조문이 추상적으로 돼 있으면 그 법조문을 갑을병한테 대입하는 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답 찾는. 이 가운데 판단 기준이라는 게 이런 목차들을 쓰게 됩니다. 학설, 판례 또는 법령, 그리고 검토.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대표자나 제외자와 관련해서 교수님들은 난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교수님들의 생각. 그 다음에 이것은 판사의 생각. 이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긴 한데 우리 같은 법은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특허청에서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위에다 올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뭐 산자부나 이런 데 거쳐서 나중에 이제 국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전문가들이 발의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인들은 전문가 쪽 집단이어서 전문가들이 발의를 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만든 거긴 하지만 특허청이나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판례와 법령.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생각. 2차라는 게 논술이고 논술이라는 거의 정의가 여러분들이 견해를 밝힌다가 논술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메인이에요. 다만 저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박사 코스에서 차분히 할 일이고 일단은 단기 합격해야 되니까 제가 다 정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이런 거 1차 때 거의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요거 좀 추가를 할 겁니다. 답안지에 쓸 교수님들 생각. 우리 1차 때는 판례하고 법까지 밖에 안 했었거든. 그 다음에 검토. 이거는 제가 1차 때는 썰 풀어듯이 명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판사님이 이런 생각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왔었고 또 국회의원 쪽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실무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입법이 이렇게 됐습니다를 썰을 풀어드렸었는데 그거를 답안지용으로 정리 좀 해드릴 거예요. 검토. 답안지에 쓸 신규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플러스로 오늘 진도가 끝나면 오늘 진도와 관련된 문제하고 답안지 샘플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좀 외우세요. 문제 간단한 연습. 기본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판례 심화 강의는 이거 학살보다는 판례에 대해서 조금 더 2차용 답안지용으로 심오하게 볼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용 강의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건너뛰셔야 되는데 그 건너뛰는지 기준은 제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판례 사안 갖다가 2차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건 이제 기출문제 강의 가면 제가 이게 어떤 게 근원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사실관계를 판례하고 똑같이 참조를 하세요. 교수님께서 사실관계 수록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가바고 을하고 이런 계약서를 썼었는데 내가 다 판례에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 1차 때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안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근데 2차 때는 그런 사실관계까지 알면은 이게 이 판례구나 하면서 답안지 쓰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1차 때 안 했던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다뤄드립니다. 심화 강의에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판례에 대한 검토도 좀 쳐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 연습하고 이게 심화 강의. 판례 심화. 제가 이거는 이제 건너뛸 사람들은 건너뛰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년 기득을 준비한다면 기본 강의에다가 판례 심화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동체를 목표로 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건너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GS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체를 만약에 목표로 한다, 도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해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 행동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지 분명한 행동이 나오는 건데 내가 찬찬히 가는 코스대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단 날라치기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잡고 그거에 따른 행동이 전혀 다르고 그거에 따른 마인드가 전혀 달라져요. 날라치기를 한다면은 이해를 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라치기 과정을 가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질문 주시면 그건 일단 벌써 목적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날라치기 할 때는 강의들 몇 개 좀 건너뛰고 날라치기 할 때는 추천하는 게 요거하고 이제 GS 라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찬찬히 갈 때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례 강의는 사례 문제 풀고요. 기출 강의는 기출 문제집 풀고요. 이건 사례집이라고 있고 이건 기출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만든 문제들로 이제 푸는 거예요. 오늘 나간 진도 다음 시간에 이제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찬찬히 외우면서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구현되는구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책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그 다음에 2차가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목차 어떻게 쓸까 연습하는 거예요. 1차는 이것만 잡으시면 되거든. 이거 결론. 대표자 있으면 대표자가 절차 밟을 수 있고 대표자 없으면 각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자 같은 경우 특권이 있어야 된다. 이 결론만 하는 건데 2차에 쓴 그거를 한 20절 정도는 분량 채우기를 해야 돼요. 꼬리물기를 해야 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변리사 하는 게 정해진 결론을 갖다가 입증자로 막 제출하면서 그걸 부풀리는 게 변리사가 하는 거예요. 내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면 참 잘생겼다 하면은 이게 왜 그냥 잘생겼다가 1차인 거고 2차는 이 왜 잘생겼는지를 주저리 하면서 2시간 발표하는 게 이제 2차인 거예요. 그 잘생겼다를
더 풍성하게 누구나 공감 가질 수 있게. 그게 변리사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법학이라는 건 굉장히 불완전한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풍성하게에 따라서 그게 더 그럴듯한데 하면서 결론이 나요. 이 역량이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냐 없냐를 탐색하는 게 이제 2차예요. 1차는 결론만 아는지고 2차는 부풀리기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거 부풀리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게 1차 때 했던 거고. 그럼 부풀리기를 어떤 컨셉으로 출발할지, A, B, C, D 꼬리물기를 할지, 아니면 X, Y, Z로 가서 D로 갈지 꼬리물기를 할지, 그게 이제 목차 잡는 거예요. 목차 잡는 거 하나 연습을 해야 돼, 2차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외워요. 답안지 쓸 거. 학술 판례 검토, 의.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문제마다 얘하고 얘가 달라질 뿐이지. 목차 잡기랑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우는 거를 저는 사례집을 추천드립니다. 사례집 핸드북을. 근데 성향에 따라서는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만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걸 공부하고 싶지 스페시픽하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흥미도 안 생기고 외워지지도 않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기본서, 지금 하는 기본서로. 지금부터 하는 기본 강의는 기본서 외울지 사례집 외울지 둘 중에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 외운다라는 것은 판단 기준과 의에다가 쓸 내용들을 외운다. 그러니까 의하고 학설 판례 검토를 외운다. 그 위주로 보셔야지 나머지 내용들은 건너뛰어야 돼. 뭔지 알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2차 기본 강의의 목적성이 있어야지 행위가 분명해지거든요. 이 목적성은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섭렵한다가 아니고 이 내용들 가운데 답안지, 2차 답안지에서 의, 학설 판례 검토에 쓸 내용들을 이해하고 외운다예요. 결국은 외운다예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는 것들은 1차 때 배웠던 거 리마인드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모든 내용을 갖다가 다 강강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2차 기본서는. 내가 그래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냥 1차 때 했던 거 한 거니까 답안지도 별로 쓸 말도 아니니까 보시고 넘어가세요. 약 조절해야 돼. 강약 조절. 그렇게 소통하면서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 할 거예요. 요 마지막에 보론이라는 걸 가끔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정답은 D야. 근데 이게 인생이 걸리다 보니까 또 논문들에서는 이런 걸 좀 쓰는데요. 여기다가 뭐 D 다시 이런 걸 쓰는 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쟁점하고는 상관없지만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 갖다 붙여요. 뭐 참고로 D 사안은 아니지만 D 다시 사안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면서 참고적으로 붙여놓는 걸 보론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답안지에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도 저는 안 줄 것 같고. 근데 인생이 걸려서 이제 쓰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저기 논문에 또 목차에 있기도 해서. 또 여기서 제가 이런 건 본론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냥 간단히 잡아둬서 말도 할 거예요. 우리끼리 의사소통이 되게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세요. 이 정도는 본론이기 때문에 뭐 쓰실 분들은 쓰세요. 이것도 약. 메인은 의, 학설 판례 검토. 나중에 단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형광펜을 칠해도 좋아요. 이거는 의에 쓸 거 노란색, 이거는 학설에 쓸 거 빨간색, 이거 판례에 쓸 거 파란색, 이거 검토에 쓸 거 뭐 주황색. 그래서 단거나라는 게 어차피 눈에 보일 거 보이고 안 보일 거 버려버리는 거 아니야. 안 보일 거는 머릿속에 이미 각인된 걸 굳이 2회독, 3회독 할 때 또 볼 필요 없거든. 그렇게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례인데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외울 것들이거든. 답안지에 써놓은 거니까 의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 기본서 외울지 사례. 모든 과목 똑같습니다. 특허만이 아니라 민수하고 상표도 그래요. 기본서 외울지 사례주 외울지. 이 페이지 특허법 목적. 여기는 전부 다 보론용이고 거의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답안지 쓰다 보면 뭔 소리인지 이해될 건데 1번에 특허법 목적해서 특허법은 산업입법이어갖고 산업발전 촉진해서 이바지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가 검토에 쓸 말입니다. 내가 중요 판례하고 법령에 대해서는 검토를 잡아드릴 건데 내가 그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났어. 그러면 만만하게 쓰는 게 이거예요. 판례는 5라고 했는데 산업발전 관점에서는 5가 맞는 것 같다. 되게 만만한 검토입니다. 검토 쓸말 없을 때 까먹었을 때 이거 쓰면 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에서 간단히 잡으시면 됩니다. 2번 발매의 보호에 1번 실시효과 설정동션 특박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박권 의여서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의에다가 쓰는 항목인 거고 보상 청구권, 얘 변호사 시험에 나왔는데 변리사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경향성이 있음을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를 그 쟁점을 변리사 시험에 내기도 하더라고. 보상 청구권 최근에 나왔고요. 변리사 시험에 횟수상으로도 나올 때도 됐습니다. 이거 뒤에도 나올 건데 여기다 보상금 청구권 의의하고 검토 쓸 때 하는 겁니다. 1번이 보상 청구권 의의하고
그 다음에 1번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2는 추론 공개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모방 도용으로부터 추론을 보호하기 이런 게 검토예요. 보상 청구를 왜 만들었고 만든 이유는 검토. 그 다음에 2번에 보상청권 행사는 특허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 권리다. 이게 뭔지 알죠? 그 특허권 설정 등록 후에 보상청권 행사할 수 있는데 보상청구과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권을 같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해 행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보론용이에요. 이런 건 문제에서 출제 안 하거든요. 근데 뒤에다가 껴놓고 싶으면 또 껴넣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사례제인드분이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기출문제집도 있을 거거든요. 기출문제집 변호사 기출도 조금 넣어놨으니까 병이 모방 실시하고 있다. 갑이해야 될 조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갑이 출원이냐. 그러면 보상금 청구권의 핵심은 서면 경고거든요. 걔는 경고장 날려놔야 돼. 130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경고장 날리는 게 메인 정답인데 보론에다 이런 거 쓴다고. 출원인 입장에선 지금 경고장 날린다. 만약에 출원 공개가 안 됐으면 조기 공개 신청은 경고장 날린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보론에다가 다만 보상금 청구권은 경고장 날린 다음에 특허권이 나와야지만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권의 조기 등록을 요구하고 만약에 특허권 후에도 모방 실시를 계속하고 있다면은 특허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보상금 청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고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보론이야. 물어보진 않은 내용인데 그냥 지가 더 나아가서 쓰는 거. 이게 보론이에요. 이 페이지 2번이 보론인데 1차 때 다 했던 거니까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3페이지에 죄송한데 이게 2차 기본서가 정오표가 있습니다. 벨리사스콜이나 JHJ그룹이나 카톡방 가시면 정오표 있는데 이 편집 오류로 좀 지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뭐 사소한 거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3페이지에 괄호 2번 절차적 보호에서 반괄호 1번 설정 등록 전 거기 나번 심사 과정에 있어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이 두 번째 줄에 분할 출원 옆에 분리 출원 52조의 2 하나만 넣어주세요. 분할 출원 옆에 분리 출원 52조의 2. 분리 출원은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겁니다. 개정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3번 발명의 장려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4페이지 4번 발명의 이용도 뭐 다 쓸데없는 소리고 5번 뭐 산업발전 일반이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이 지낼 거예요. 챕터 1은 검토 까먹었을 때 만만하게 치는 검토용이고 나머지들은 1차 때 했던 거 그대로 개괄만 해두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약 조절에서 거의 약 부분이야. 5페이지 이거 12년 전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초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왜 우리 시험범위에 출제하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수님들께서는 대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때도 조문 특강을 대놓고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수님이 좋아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특허법 문제인데 노하우고 대비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노하우 우리가 뭐 다루지도 않는 건데 상표에서는 조금 다루긴 다루지만 10년 전에 나왔고 다시는 반복 출제 안 될 쟁점 같습니다. 이거 버려버리세요. 노하우라는 것은 비밀이고 특허는 공개입니다. 그래서 공개로 갈 사람들은 특허 가는 거고 공개 자시하는 사람들은 노하우로 가는 건데 대신 공개하면은 특허권 보호가 훨씬 더 법적으로 막강해요. 비밀 보호보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조율한다는 건데 필요 없어요. 이건 버리세요. 8페이지 여기서부터 절차 총칙인데 절차 총칙은 2차 시험에 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적으로도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차 답안지라는 게 30점하고 20점으로 구성됩니다.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미니멈 20점을 만들어야 돼. 절차 총칙으로 20점을 만들 수가 없어. 그 무슨 소리인지는 기본관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계속 샘플 문제를 주면은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안 냅니다. 1차용이야 이거 다. 간단히 개괄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절차 총칙 부분을. 8페이지 1번 의의 취지 거기 절차 능력이라 하면서 의의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절차 능력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의의 쓰면 됩니다. 외워두세요. 의의는 3조, 4조, 5조를 절차 능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3조, 4조, 5조 문제가 나오면은 그 절차 능력 의의를 쓰세요. 그래서 내가 답안지 샘플 또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는 지금까지 감이 안 올 겁니다. 구체적인 답안지를 봐야 그런 얘기였구나 올 거예요. 답안지는 역삼각형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논리기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차적으로 결론에 향해 다다라가는 논리 전개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쓰는 게 의의 파트입니다. 그 다음이 판단 기준.
최종적으로 결론. 만약에 미성년자 문제가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 뜬금없이 19세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건 무조건 3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있잖아. 19세 나오면은 3조 쓰라는 소리예요. 3조는 뭐 하는 거냐면 절차 총칙 다 이런 식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공동 추론인데 갑이 심사 청구하려고 그래. 그런 게 절차 총칙이거든요. 그러면 대표자 보거나 제의자 보라 그랬지. 근데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 그럼 이거 보라는 소리예요. 그거거든. 누구하고 추론인데 누가 심사 청구하려고 한다. 이 사람 특허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방식 심사, 절차 총칙 묻는 거예요. 그래 여기를 이제 절차 총칙으로, 절차 능력으로 잡고 3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혹은 제 사례집 보면은 이거를 방식으로 우위를 잡기도 합니다. 되게 넓게 시작하는 거예요. 절차 능력이라는 게 3조, 4조, 5조가 있잖아. 방식이라는 건 3조, 4조, 5조만이 아니라 반려사유, 무효사유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위로 잡고 가. 제일 넓게.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3조지. 아니, 만약에 나온다면 미성년자. 여기에 3조 쓰는 거야. 이게 답안지 기법이거든요. 절차 능력이라는 건 3조, 4조, 5조 다 포괄하는 내용. 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반려사유하고 무효사유 포괄하는 내용. 그게 가장 포괄적 개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게 3조, 여기다 3조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갑은 이러신 거야. 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다. 여기는 갑이란 말은 안 쓰죠. 을, 병, 정 다 있으니. 이게 답안지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초JS나 실전JS나 아닌 사례 강의나 기출 강의나 이런 건 얘기를 할 건데, 의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너무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뭘 써도 다 맞는 소리예요. 그냥 3조가 포함만 되면은 이쪽 3조 포함되는 걸로 써도 되는 거고, 이쪽 3조 포함되는 걸로 써도 되고, 절차 능력으로 의를 써도 되는 거고, 방식으로 의를 써도 되는 거여서 외워두시고 편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게 의야. 절차 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절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거 능력 부족하면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걸 절차 능력이라고 합니다. 혼자 못한다는 건 우리 1차 때 다 했잖아요. 3조 같은 경우는 법정대리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4조는 대표자가 해야 되는 거고, 5조는 특허관리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못합니다. 특허법은 원활한 절차 진행과 이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방식이라는 건 웬만하면 특허청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그 마음대로 하지 마. 나 그거 불편하니까 이렇게 라고 한 건데, 여긴 좀 특이하지. 너 도와주려고 내가 너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 혼자 했다 이제 큰일 난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원활한 진행과 널 도와주려고 만든 거다. 9페이지. 여기 거기 보시면 2번 제내자에서 1번 미성년자 써있고 2번 비번이 써있고 3번 흠결시 돼 있죠. 이것도 나중에 여기 사례 강의나 답안지 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외우는지 좀 감각이 잡을 거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기본서나 사례제 핸드북 둘 중에 하나 외울 거잖아요. 외운다는 게 목차 어떻게 잡을지, 분량 늘리기, 목차 어떻게 잡을지라 플러스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초JS나 여기도 같이 오시는 분들은 들었을 건데, 내용 분리기 할 때 이거는 툭 하면 툭 나와야 돼, 의의는. 응? 3조 하면은 뭐 절차능력 방식할지는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고민도 하면 안 돼. 툭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를 분량 늘리기를 어디까지 할지가 핵심이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저만 하는 공식이고요. 이 공식이 완벽합니다. 문제 5점당 1목차로 잡으시면 돼.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시오라고 문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기출문제 보시면 알 건데, 그때는 묻는 바대로 못 찾아보시면 돼요. 이 목차를 잡는다는 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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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걸 잡으라는 소리야. 이걸 분량을 어디까지 해야지. 10점은 목차 2개나 만들고 8점 목차 2개 해야 되고, 8점인데 목차 하나면 분량 채우기 실패한 거예요. 썰 푸는 거. 그랬을 때 생각보다 이런 식의 구조의 목차 많이 나와. 알아두세요. 하나가 사유, 하나가 조치. 이런 포맷 되게 많아. 이거 나중에 사례제 핸드 보거나 하시면 공감되실 거야. 절차 총칙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하고 을하고 추론을 했다. 갑이 심사 청구하려고 한다. 이거 특허청이 조치. 그런 식으로 나온다 했었죠. 그건 목차 사유하고 조치를 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6점이 나왔어. 사유 목차 하나 쓰고 조치 목차 씁니다. 그래서 기본서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이 미성년자가 하면 뭐뭐가 문제가 있다고, 밑쪽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무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본서하고 사례제 핸드북을 할 때에는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목적성은 목차 어떻게 잡을지랑 내용 외우는 거야. 사연을 3조 위반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한 거는
문제가 된다.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조문 나열하면 돼. 그 다음에 조치는 특허청 조치하고 내 조치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얘는 보통 특허청의 조치는 또는 특허심판원의 조치는 그 다음에 출원인의 조치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또는 특허권자의 조치는 특히 이거 특허청의 조치는 이쪽은 다 적어야 웬만하면 통지하고 처분한다 이거요. 여기도 이거면은 저런 거 정도는 1차 때 하고 감각이 나와 있으면 이거 반려사유 아니야. 이거 무효사유야. 그러면 보정명령하고 이게 예고 통지죠. 그 다음에 무효 처분한다. 이게 2차 답안, 2차용 공부예요. 1차하고 똑같은데 내용을 2차식으로 공부한다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저거 나왔어. 요 뒤에 이제 제외자 나오잖아. 제외자인데 이거 문제에서 미국에 거주 중인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제 사례자인 좀 보세요. 미국에 거주라는 게 한국에 체류 안 한다는 소리야. 한국에 체류한다는 건 한국의 호텔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게 한국 체류거든. 내 법적 주소지는 미국인데 한국에 지금 호텔에 있습니다. 특허청에다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국내 체류야. 그건 특허 관련 필요가 없는 거고. 제외자가 국내 체류 아니고 특허 관련이 없다. 그러면 여기 반려 이후 통지하고 반려 처분한다. 이게 절차 총칙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어려운 거 내볼게. 이게 우리 GS에서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내가 기초 GS인지 실전 GS인지 까먹었어요. 이 GS에서 할 건데 어려운 건데 보세요. 갑이 출원했어. 근데 갑이 임시명사로 출원했어요. 우리 심사 청구해. 이게 좀 어려운 절차 총칙. 특허청의 조치는 저런 식이거든. 무효할까 반려할까? 그게 절차 총칙 문제예요. 내가 지금 절차 능력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절차 총칙 문제 내버렸다. 이거 절차 능력하고는 다른 거죠. 저거 GS 문제 냈어.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절차할 때 1차 때도 정리를 했었는데 주체기간 서면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이게 방식 사유라 그랬잖아. 절차 총칙이 방식이잖아. 그랬을 때 이거 기간 문제예요. 이거. 기간이라는 게 심사 청구는 출원부터 3년.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건 뭐야? 이거 청구인 유예죠. 외국어 출원 보분 변심조, 청구인 유예 임심에서 심조 그 얘기입니다. 그 심조할 때 심이 심사 청구잖아. 이게 심사 청구 같은 경우 출원인이 할 때는 번역문 내놓거나 전문 보정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야. 을은 제3자니까 얘가 전문 보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하고 상관없이 3년 이내면 특허청은 수리한다. 그리고 무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래서 얘도 똑같아. 사유 조치야. 근데 여기 사유가 이게 기간으로 가는 거라고. 이런 거는 사례제인들 보면서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센스가 올 거예요. 도대체 사유 뭘 써야 되지? 이거는 물리적으로 좀 많이 봐놔야 돼. 그래서 여기다 쓸 말이 이거 같은 거 우리 GS에서도 연습하게 됩니다. 저거 풀어가는 거야. 이거 임시명사 관련해서. 출원인 같은 경우는 전문 보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제3자 같은 경우는 전문 보정 없이도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다. 쓰고 그래서 특허청은 수리하고 무효 없이 심사 청구 진행한다. 예. 네. 사유하고 조치. 그 다음에 저것도 제가 GS에 내놨어요. 방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례로는 예시를 안 한 건데 갑하고 을하고 출원을 했다. 을이 심사 청구 완료한다. 특허청의 조치는. 이것도 내가 GS 문제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유를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례제인 두고 계속 보면서 물리적 감각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왜 두 개나 쓰는 거야? 이게 처음엔 잘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1차를 다 통과를 했어도. 거기 두 개 쓰는 게 11조하고 5조 쓰는 겁니다.
일단 2명이 출원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복수당사자라고 합니다. 복수당사자면 누구 하나 헛짓할까 봐 멍청한 애는 너 아무것도 나서지 마 해갖고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대표자를 선임하면 대표자만 할 수 있으면 대표자 아닌 사람이 하면은 법조문에 정확하게 안 써있지만 이거 무효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지를 본다. 대표자가 없으면은 각자 할 수 있으니까 대표자가 없다면은 뭐 갑이나 을이나 아무나 11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 치고 그 다음에 5조야. 얘네들이 제외자면은 꼭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외자인지를 본다. 만약에 제외자라면은 대리인 없게 했기 때문에 반려다. 1위. 사유치고 반려다 치고. 그렇게 해서 내가 GS에 아마 한 6점, 7점, 8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럼 목차 2개 잡으라는 소리야. 그 목차 2개가 사유하고 좋지. 특히나 사유에도 11조하고 5조. 예, 9페이지 제내자에서는 이거 미성년자 하나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비법인은 절대 안 나와. 이거 1차용이야. 2차에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지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께서 이게 특강 세미나도 합니다. 특강 세미나 하면 2차 기본 강의 이론 정리하면서 무슨 프린트를 주세요. 되게 얇아. 그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이 대충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규호 교수님 얼마 전에 민사소송부 특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종합반 전용이긴 한데 그 이규호 교수님 자료 보셨어요? 뭐 엄청 두꺼워. 민사소송법은 특강을 한다 하더라도 자료가 그렇게 무지막지한데 특허나 이런 거 특히 상표는 더 얇습니다. 특허나 이런 거 하면 특강 자료가 얇아요. 그 말이 낼 수 있는 쟁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1차는 오히려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조문도 반이한 이상한 데서 자꾸 출제를 하신다니까요. 올해도 그러잖아. 그 1차의 시험 범위 쟁점은 엄청 방대. 특허법 모든 조문 다 해야 돼요. 오히려 이상한 데서 내기 때문에. 근데 2차는 쟁점은 되게 협소해줘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버리라는 게 4조 버리라는 게 낼 수가 없어. 낼 수가 없다는 거는 저도 GS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교수님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는데 이게 문제 만들기가 귀찮습니다. 적어도 6점, 7점, 5점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4조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 20점을 채워가야 되는데 4조로는 20점을 연계 하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는 시험 문제 나오는 쟁점이 좁아. 대신 폭이 깊은 거지. 1차는 그냥 정답만 하면 되는데 2차는 폭이 깊은 거지. 썰 푸는 거, 말 푸는 걸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2차의 특징입니다. 비법은 필요 없고 흠결시 취급 이거 뭐 쉽죠.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돼. 예고 통지하고 무효한다. 그 다음에 제외자. 이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내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한 3점, 4점, 5점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제외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은 국내 체류하는 거 아니면 특허관이 있어야 된다. 사유 쓰고 조치는 반려 통지하는데 반려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아니지. 저런 거 나올 만한데 안 나왔어요. 내가 말을 바꿀게. 9페이지에 각주 2번. 이거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내시네. PCT 올해 나올 때 됐습니다. 2차 시험으로. PCT는 1차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2차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 회차 이렇게 조금 지나면 PCT 한 문제씩 내시거든요. 근데 PCT야말로 진짜 낼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좀 하죠. 이거 낼 때 됐는데 안 냈어요. 9페이지 각주 2번. 이 기준일부터 2개월 아시죠? 그다음 10페이지가 좋지. 이거였고. 그 방가로 2번은 뭐냐면 10페이지에 방가로 2번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건 썰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강우라고 공동 출원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갑에게 거절을 통지합니다. 이거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갑한테 을이 이제 전달받고 야야 내가 낼게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을이 내. 을이 의견서 보정서를 내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나 앞으로 뭐 여기 체류 중일 거니까 한국에 체류하는 주소를 또 통지를 합니다. 얘 원래 제외자거든. 그리고 나서는 이거 받아들여서 이거 참고했더니 거절료가 극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절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절 결정을 갑한테 송달을 시도해요.
근데 이게 송달이 안 되자 공송달로 가. 내용은 잘 알죠. 공익송달이라는 것은 공동출원이 전원의 주소가 불분명일 때만 해야 되지 한 명의 주소가 불분명이로 바로 하면 안 된다. 그 사건에서 나온 건데 을 같은 경우 한국에 나 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중간에 합니다. 그러면서 의견서 부정서도 냈어요. 근데 얘한테 왜 그 거저결정 송달 시도를 안 해보냐 이 문제였거든. 근데 거기서 지나가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을이 이 한국에 앞으로는 여기서 체류할 거다. 내가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 할게. 여기다가 을 한국 체류 주소 여기다 할게. 나 앞으로 여기 산다. 이거 각색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제외자였어. 여기도 제외자인데 국내 체류 주소를 특허청에 신고를 한 거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얘가 의견서 보정서를 냈는데 제외자금은 원래 받아주면 안 돼. 근데 이거 받아줘서 이거 참고로 거저결정했거든. 그거 하면서 지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반려 사유가 있는데 반려 처분하지 않고 지나갔으면은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좀 나왔던 얘기. 이걸 이렇게 할까? 여기다가 하면서 한국 체류 주소를 알렸는데 이건 장래 한국 여기서 체류하겠다. 아직까지는 제외자 상태였어. 나 앞으로는 한국에서 있을 거니까 거저결정이 이런 건 한국으로 보내. 근데 이 당시는 한국이 없었어.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10페이지. 이거 안 나와 시험 문제. 반가로 2번. 판례는 특허관리제도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와 절차를 수행함에 따른 번잡과 절차 지연을 피함으로써 이거 특허관리제도가 아니라 아까 절차 능력이랑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이거거든. 3조, 4조, 5조 다 똑같아.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그 의의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절차 능력이란 특허청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도입했다 이렇게 했다잖아. 그럼 여기다가 판단 기준에 제외자는 특허관리 없이는 반려된다를 쓰는 거야. 그럼 검토에 그거 쓰는 거예요. 절차 능력이란 원활한 절차 진행에서 만든 거고 5조라는 건 절차 능력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제외자라는 것은 서면에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아서 타당하다. 이리 가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기다가 절차 능력이란 원활한 진행을 여기다 잡아놓는 거지. 그 다음에 제외자는 안 돼. 이걸 잡아. 그러면 이제 검토해서 제외자는 왜 안 되는데? 얘는 우편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안 되거든. 의의를 치는 게 나중에 검토 칠 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야. 꼬리 물기를 많이 하거든. 이거는 근데 너무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박사포스 가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냥 머릿속에 어딘가 있다 하고선 사례젠더 부위나 이런 걸 계속 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거예요. 그럼 원칙까지 다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강사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고. 원하는 절차 진행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특허링에 의하지 않은 채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는 원래 특허청 니네가 불편해갖고 만든 건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이걸 넘어갔으면 니들이 넘어갔잖아. 이제 와서 그거 뭐라는 게 어딨어 이거예요. 니들이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만든 건데 니들이 받아줬잖아. 그거 앞으로는 뭐라 못하는 거야. 반려 사유가 있었는데 반려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나중에 뭐라 못한다. 이거 마치 저런 거하고 똑같아요. 거절 이유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거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거절 이유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특허 무효사유가 될 수 있거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진행한 경우는 특허청장은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나중에 뒤늦게 반려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이거였어요. 이쪽에서 내가 장래에 한국 체류한다고 어디다가 서면 내지 않았냐? 어? 그랬더니 특허청이 너 원래 그 당시엔 제외자 상태 아니었냐? 특허관리 없었으니까 이거 원래 반려했어야 되는 거다. 내가 반려 안 했을 뿐인데 이건 반려됐어야 되니까 네 주소는 나한테 없는 거다. 이런 주장한 거 특허청이. 판례가 그런 게 어디냐 세상에. 반려하지 않고 받아줬으면 이제 와서 반려가는 그런 거고 너는 이미 한국 체류 주소 알고 있었다. 근데 왜 갑한테만 송달을 실소하고 우리한테 하지도 않았냐. 이거 공송달 문제. 그러면서 나온 중간에서 나온 거야. 이런 게 이제 1차 때는 자세히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판례를 어느 순간에 판례 강의를 끝내. 중간중간에 이제 결론만 내리는데 2차 판례 심화 강의에서는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터치를 해주는 게 사실관계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었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대리인 이건 시험 문제 낼 게 아예 없습니다.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가 나오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뭐 혹시 나오는 거 대비해서 의의들은 다 잡아두시고 법정 대리 의의는 법률서 대리인으로서 정해진 자, 임의 대리 의의는
본인이 너 마음에 든다 하면서 임의적으로 정한 자. 임의라는 게 이번엔 했다가 저번엔 안 했다가 또 이번엔 했다가 이런 걸 임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1차건, 2차건 무조건 시험 문제는 권한입니다. 너 진짜 대신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예요. 근데 법정 대리인 권한 우리 1차 때 배웠던 거 있죠. 그 친권자는 아무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고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후견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청구한 무효 심판이나 취소 신청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게 법정 대리인 쪽 권한인데 2차 시험에 안 나와. 그렇게 해서 5점, 20점 만들 수가 없어. 절대 안 나와요.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권한이 일반 위임장이나 특별 위임장이죠. 출전투 신청 후 불복. 그것도 1차형이야. 그 2차에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긴 거의 안 나오고 저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례제 핸드북에도 있어요. 문제가. 갑이 출원합니다. 병이 변리사예요. 병한테 임의 대리 줍니다. 그럼 우리 대리라는 것은 서면 증명해야 돼. 대리권. 권한을 서면 증명해야 됩니다. 그 위임장 내요. 위임장에다가 일반 위임장 냈어. 모든 절차를 얘한테 다 맡겼으니까 특허청에서 얘한테 다 얘랑 해라. 이런 게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은 못해. 모든이란 말은. 모든 절차 네가 해라. 이거 내가 사례제 핸드북엔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 바꿔놨거든요. 그 나중에 거주료 통지가 있어서 이거를 병한테 송달해요. 우리가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한테 송달합니다. 본인한테 안 해요. 다 귀찮으니까 대리인 맡긴 게 대리인이거든요. 병이 이제 의견서 보정서를 냈어요. 이건 출전투 신청 후 불복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위임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거주 결정을. 이걸로 거주료가 극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병한테 보내요. 근데 여기서 사무실 직원이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런 게 변리사도 좀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그랬었죠. 사무실 직원이 갖다 벌려서 변리사가 본인한테 보고를 못한 거지. 본인은 거주 결정 사실 몰랐어. 그랬다가 내 거 왜 거주 결정됐냐 해서 나중에 거부 신청 와. 이거 답안 쓰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례제 핸드북이 다 있는데 1. 기간 경과. 기간 경과라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거 개정됐습니다. 이제는 30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개정법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살짝 터치를 해드릴 거고 변리사 수급 하시면은 그 개정법 특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내용 정리가 다 돼 있고 GS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또 연습을 하긴 할 건데. 우리가 1차 시험 보기 전까지는 거주결정 받는 날부터 30일이었었는데 지금 거주결정 받는 날부터 3개월 냈어요. 갑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따로 있는 거고 병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따로 있는 거고 각자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각자마다 따로 있는 건가? 그게 첫 번째 쟁점이야. 그게 판례거든. 그렇게 하면 언제 3개월이 끝나? 그건 no. 그래서 본인이건 대리인이건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3개월이 잡혀요. 이건 제3자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쟤 받고 하면 제3자가 도대체 이거 언제 거주결정 확정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최초. 이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판례가 본인이건 대리인이건 제일 먼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병이 받았잖아요. 그럼 병이 대리인이냐 이거야. 그때 써먹는 게 여기 문제야. 그거 말고는 이 문제 나올 데가 없어. 그럼 이거 하는 거야. 모든 절차. 이거 출전투 신청 후 불복 빼고는 다 된다 그랬지? 그럼 서류 송달도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병 권한 있는 거다. 그래서 병 대리인으로서 받는 거 맞고 그럼 병이 최초가 맞다. 여기 할 때가 이미 대리야. 그러니까 약간 알겠죠? 1차 때는 결론만 하고 넘어갔잖아. 그냥 권한 있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 2차는 조금 더 깊이 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서류 대신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아? 맞으니까 그럼 대리인 맞는 거고 그럼 쟤가 받은 날부터 최초가 맞는 거고 그럼 쟤부터 3개월이라 이거야. 근데 얘가 받은 날부터 3개월 한참 지났어.
그럼 기간은 경과된 거야. 그럼 두 번째 이제 추후보완. 이거 잠깐 잡아드리면 앞으로는 거불신 기간이 거주결정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3개월이다. 개정법. 그 다음에 추후보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16조 2항 보정명령 받고 절차 무효되는 거 17조 거불심 재심 지금 이게 거불심이죠. 그 다음에 67조의 3 맞나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81조의 3 등록료 특허료 유지료 이게 추후보완 가능한 사유들인데 얘네들은 추후보완 가능 사유 개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추후보완이라는 게 정말 불쌍하면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든 법인데 사유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하니까 해당되는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거야. 다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도 왜 만드는 이런 걸 형해화라고 해요. 있으나 마나 형해화. 그래서 이거 형해화되어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화했습니다. 사유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이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는 조금 낮게. 근데 17조를 안 건드렸어. 17조는 여전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데 난 이해 안 돼. 혹시 실수하셨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다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 얘기했었죠. 우리가 외국어처럼 보분 변심조, 그 다음에 임시명사에서 심조, 제한 있잖아. 보분 변심조는 번역문 내야지만 할 수 있다. 보정, 분할, 변경, 심사청구, 조용개심처. 그 다음에 심조, 심사청구, 조용개심처는 전문 보정해야지만 할 수 있다. 이거 안 하고 얘네들은 반려사유거든요. 근데 그 보분 변심조에 뭐 하나가 반려사유 안 써 있었어요. 이거 기억났어요, 1차 때? 나 이거 실수인 것 같다 했더니 바로 이번에 개정했잖아.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어쨌건 근데 17조가 빠져 있어. 아직은 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근데 이게 판례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본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대리인, 대리인의 보조인까지도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은 정말 알 수가 없었잖아. 대리인이 보고를 안 했는데. 그래서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받았잖아. 그리고 대리인 직원이 실수했다 했잖아.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임의대리가 그래. 임의대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너 참 마음에 든다. 앞으로 네가 대리해라 라는 게 임의대리라 했잖아요. 그게 네가 무슨 짓을 하건 난 네 믿고 갈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수하면 그건 본인 책임. 그게 임의대리야. 여기서는 대리인 쪽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보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짓자면 임의대리라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오기가 참 애매한 게 뭔지 알겠죠? 이런 거에 껴들어가면서 너 거주기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맞아?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저것도 만들 수가 없고 그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야. 예, 임의대리입니다. 그 12페이지에 일반 위임, 특별위임, 출전투 신청은 불복.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고 13페이지 포괄위임. 내가 그 사례제 핸드북엔 포괄위임으로 문제 내놨습니다. 포괄위임이면 그냥 똑같아. 저 거주결정서 받을 수 있는 권한 있다는 소리예요. 포괄위임은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출전투 신청은 불복까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쌍방대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나중에 무효 심판했는데 갑이 청구인, 을이 피청구인이야. 갑도 대리, 을도 대리. 그거 말도 안 되는 쌍방대. 기타의 대리권 증명, 우리 절차는 다 서면 증명해야 되는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행위능력 추인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임의대리권 불소멸, 이거 사유는 일단 좀 알아두시되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무조건 당사자 사망밖에 안 나와요. 법인 합병은 상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못 나옵니다. 그거 우리는 인민법까지 공부하니까 당사자 사망 정도로 나올 건데 나머지 사유들 일단 알아두세요. 근데 당사자 사망 나중에 그 사례제 핸드북에서도 좀 문제 풀 겁니다. 개별 대리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 민사선부 주류 안 나. 대리인 선임 대인 명령 절대 시험 문제 안 나. 이거 1차용이야. 이런 건 내가 현실에서 본 적도 없고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대리인 선임 신고 절차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냥 사례제 핸드북에 문제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갑이 출원했습니다. 생각보다 귀찮은 거야. 그 다음부터 대리인 변리사 맡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변리사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대표자도 하고 싶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대리인도 하고 싶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 절차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리인 쓸 거면 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절차 밟고자 할 때 위임장 첨부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 뭐 그냥 간단히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쪽 조치 있지? 얘는 무조건 어떤 절차 밟는 거거든? 그럼 대부분이 이거 쓰면 돼요. 주체이관서 하면. 1차 때 했던 거. 얘가 대리인 하고 싶어? 주체이관서 하면 대리인 신고. 근데 대리인 신고란 건 1차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 이게 시행규칙에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복수당사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얘도 의나 이런 것만 잡고 결국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 거야. 갑하고 을하고 공동출원인데 갑이 심사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게 복수당사자야. 굳이 공동출원했대. 그럼 복수당사자 생각하세요. 11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